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세무법인입니다. 세무법인이요? 근데 세무법인에서 왜 나를 부르신 거지? 자, 여기 뭐 보니까 뭐 많다. 무슨 업무 협약서, 세무사 자격증들이 많네요. 와,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멋있게 돼 있다. 어우. 자, 여기 지금 뭔가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원하는 납세자에게 신청별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눈에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의견 그걸 좀 의견 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실까? 맞습니다. 자,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나태주 씨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를 부르셨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네. 제가 뭐 세금을 좀 잘못 내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보통 세금 그런 굉장히 딱딱하게 알고 있고 네네.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과 관련 특히 이제 체납 세금과 관련해서 매우 유효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태주 씨한테 전달해주고 또 나태주 씨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 내용을 알면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태주 씨. 야, 대표님, 저는 근데 아까 전에 회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요. 네네. 이 젊으신 분들도 다 계세요. 이 나이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 면에서 우월한 장점이 있고 네. 반대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엘리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좀 이렇게 똑똑하고 엘리트한 그런 친구들만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스카웃을 해서 현재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났으니까 네. 자, 첫째 일어서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근데 여기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뭐 하는 곳입니까? 저희는 그 다른 세무사님들이 취급하지 않는 네. 그런 특수한 부분만 저희가 전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들이 좀 구성원들이 좀 많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예, 예. 아, 이제 방마다 이제 이름이 이렇게 다 써 있네요. 예,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납세자분하고 이제 예, 상담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이게 사실 네네.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해야지 예. 세금 이런 거를 네. 대처하는 방법들이 확실히 다르죠? 그럼요. 그쵸. 예, 사람마다 또는 자기 처해져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각자별로 그 해결책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핫한 네. 정보 있잖아요. 네. 오늘 저한테 조금 알려주신다면은 네.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혹시 세금이 체납됐는데 네. 그 체납된 세금이 없어진다, 소멸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세금이 없어지는 건 제일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납부하면 체납 세금이 없어지죠. 음흠. 그런데 세금을 실제로 못 내는 그 경제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국세기본법에 보면요. 네. 26조에 납부 의무 소멸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즉, 요러요러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를 소멸시켜주겠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된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로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네. 세금을 체납한 지 최소한 5년이 넘어야 된다. 아.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금을 안 내려는 그런 행동들, 포탈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없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네. 법에서 규정한 대로 세금이 소멸하도록. 체납 세금의 소멸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뭐 세금 그냥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체납 세금이 소멸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또는 안 내도 된다고 한다면 이걸 교묘히 이용해서 탈세에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세금은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일단 소멸시켜 주는 것이지, 무조건 세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제게 다시 잘못된 생각인 거죠. 어우, 정말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예. 다른 거는 사실 뭐 안 내고 뭐 깎아주고 뭐 그래도 네.
나라에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된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네. 이게 세무사님들이요. 네, 이게 네. 세무 공무원님들하고 네. 이게 뭔가 짜가지고 네, 네. 뭔가 이게 세금을 없애주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네. 하나가 그겁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각 관공서에는 네.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납세자 보호관. 즉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주 씨가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금 자체가 이렇게 밀려 있고 그런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네. 태주 씨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항이 합당하기 때문에 체납 세금이 소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네. 저희가 고충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세무서 같은 경우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네네. 그 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 심리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인용 결정을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태주 씨의 세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진다니까 혹시 세무 공무원하고 뒷거래 내지는 뭐 해킹, 전산 조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시고 나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됐구나 이거 굉장히 고마운 하곤 합니다. 합법적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네네. 오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네네. 몇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적어 왔어요. 네. 체납 세금의 소멸은 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OX. OX. X입니다. X입니다. 왜 X입니까? 체납 세금의 소멸은요. 네.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세 세 가지.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첫째는 설명해주세요. 첫 번째. 세금을 못 낸 지 그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예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납자 스스로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무자력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금을 안 내려고 또는 포탈하려는 시도가 없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제적 약자에 한해서 해당하는 것이지 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체납 세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예. 개인 파산을요. 네.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네. 체납 세금이 소멸된다. 네. OX. X입니다. 모든 빚은 사채와 공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빚, 네. 뭐 보증채, 뭐 은행에서 빌린 돈, 이것이 사채고, 공채는 뭐 세금이라든지 네. 4대 보험료라든지 네. 과태료라든지 이런 공적인 비용이 공채인데 네. 우리가 말하는 파산은 이 사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채는 사채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사 파산이나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도 같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수록 체납 세금 소멸에 더 유리하다. OX. X입니다. X. 단지 점점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체납 세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체납 세금의 소멸을 받은 후에는 네. 다시 창업을 할 수 없다. 네. X입니다. X래요. 네. 어. 체납 세금이 소멸이 되면요. 예. 소멸된 그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 기업체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 세금이 소멸되면 그 즉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태주 씨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창업한 회사가 네. 부도가 나버렸어요. 잘못됐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또는 정보에 대해서 제공해주거나 교육시켜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패자부활전. 예. 비록 내가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럼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는 아니거든요. 예. 언젠간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손쉽게 빠르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또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교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패자부활전이라는 명목하에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네. 정상적인 삶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반짝이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모든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 대표님을 찾아오십시오. 그러면은 빛이요 빛이 됩니다.